피고인들 일반 이적죄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윤석열 피고인은 징역 30년, 또 김용현 피고인 징역 30년, 여인영 피고인 징역 15년, 김용대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들 항소했고 또 검사도 항소했는데 피고인들 모두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항소심 재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뭐 1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그 검찰이 제출한 기록 중에 이제 비밀 기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밀 기록 관리 관련해서 뭐 1심에서부터 계속 아마 이제 그 공판중지 명령의 형식으로 또는 검찰에서 기록 복사하시면서 또 검찰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계속 항소심에서 준수해 주시고요. 뭐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6월 25일자하고 6월 30일자로 공판중지 명령을 이렇게 내려드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따라서 비밀 기록 관리는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기록 관리에 관해서 뭐 의견이 있거나 하면 중간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판 중계 및 공개 및 중계에 관련해서 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쌍방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변호인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드렸고, 그 사이에 피고인들 중에 뭐 이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또 검사 측도 그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래서 쌍방이 낸 의견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건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군사당 기밀이나 국가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고, 또 1심에서부터 뭐 쌍방의 뭐 동의로 뭐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뭐 현재 있어서 그러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서, 일단 헌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항소 이유에 관한 심리부터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한 거 오늘 선고합니다. 그리고 차후 공판기일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당일 공판기일의 진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일 때마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 그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좀 하여튼 뭐 그 고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들이 원하면은 오늘 항소위의 진술은 비공개 비중계로 하고, 다음 기일에 저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법정에서 변론하고 중계하는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로 말씀하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오늘 선고했고요. 비공개한다고는.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 원하시면 저희가 30분씩은 공개 변론할 수 있고, 다만 비밀을 언급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시간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오늘 재판 마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해 주시면 그 피고인들이 그렇게 그 공개 법정에서 그 비밀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의 변론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님,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 공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이제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예. 그 의견에 관해서 지금 사실은 재판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구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아니 저희가 뭐 서면으로 검토했고 더 이상 그 부분을 또 얘기하기에는 그 부분에 시간적으로 대해서 좀 충분치 않아서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공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니, 공개가 그 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내셨고 지난 기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판 준비 그건 기일에서. 서면으로만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를 피고인 측에서 어떤 주장을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기 뭐 유승수 선배님한테 어쨌든 뭐 그 의견을 어쨌든 뭐 잠깐 그러면 5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기존에 저희가 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사실 참고 자료로 저희가 그 목록만 제시한 게 있는데요. 그 예. 부분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예, 예. 의미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그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예. 그 첨부 그 오늘 제출한 증거의 취지에 대해서 박상호 변호사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자체는 헌법상 선언한 원칙입니다. 비공개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허용되는 예외인데, 특히 지금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특검이 탄생한 경위와 같습니다. 그 특검이 탄생한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 11조 5항과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고 중개까지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서 재판의 공개와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의견서가 내세우는 군사 기밀, 군사 비밀은 저희가 기존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한 대로 저희가 이를 공소장과 대조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특정한 부분은 절대 법정에서 현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까지 했습니다, 재판장이. 그리고 만약 특검 주장처럼 이 사건 심리 자체가 또 심리에 대한 공개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위해를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바로 특검입니다. 이 사건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 이 사건의 실체를 대강의 세상에 알린 뒤 정작 국민에게는 그 당부를 가리는 이 법정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고, 무엇보다 피고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0년이라는 형은 통상적이지 않은 매우 중형입니다. 그러한 형을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 유죄 당부를 다시 한번 가리고자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그 변론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의 실체 자체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증거자료 증제 70호증을 보면 한국 무인기 평양서 삐라 뿌렸다. 이미 서울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증제 75호증 보시면 합참의장이 드론사 무인기 훈련을 사전에 보고받고 평양 침투는 김용현 장관이 취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서울신문을 통해 이미 전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증제 81호증입니다. 비상기업 명분을 위한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윤석열 12일 1심 운명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 관한 주요 사실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쟁점이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증제 82호증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김용현 징역 30년, 원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고 어떠한 이유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이미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 특검은 지금 이 재판부의 사실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지금 이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들을 공개되고 중개되고 있는 그 재판의 증거로 현출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그 재판은 재판부께서도 확인하시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고 그것이 중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재판에서 현출될 증거가 이 재판에서는 깜깜이 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또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네. 추가 저희 의견서 부분에서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실물 화상기. 예. 네, 실무 지금 이 표의 그 왼쪽 부분 지금 그 가려진 부분은 비밀 기록이라고 해서 이제 공소장에서 비밀로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공소장 표시 처음에 이제 저희에게 송달된 부분, 그러니까 비밀이라 그래서 비닉화를 하고 공개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지금 제시를 하면서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가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검이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지금 공소장에서 이 표시된 부분이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사망 같은 경우에는 평양, 원땡, 곧땡, 개땡 이런 식으로 비니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비니카를 한 것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이 이렇게 비니카를 한다고 해서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전부 다 지금 특검의 판단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지금 공개가 된다라는 것을 특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장께서도 그 1심에서의 처음에 공소장 부본 송달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됐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비밀 부분과 비밀이 아닌 부분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표시를 한다면 이 비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재판부에서 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지금 어떠한 그 주장을 하는 특검이든 아니면 피고인 당사자의 판단에 의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 시간 그 변론 시간 30분을 각 보장하시겠다고 이제 해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장 표시와 같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저희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증나 제16호증입니다. 저희가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가장 사실 비밀로 취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 군이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했느냐 여부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비밀로 취급되어서 국민으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침해당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자, 일단 뭐 제가 아까 일단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선고를 했고요. 그거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서명 다 검토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릉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신문 언론에 나온 거는 저희도 압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온 거와 그다음 법정에서 실제로 뭐 특히 뭐 입증 책임 있는 검사가 그 부분을 언급하거나 재판부가 언급하는 거하고는 뭐 약간 성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문성분 촉탁은 그거는 그쪽 재판부에서 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공개 여부를 여기서 그 결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차후에 아까 공개 변론 한 30분씩 하게 되면 그때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공소장, 그러니까 비닉화된 공소장과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마 그 1심 기록에 보면 그 선고하는 날 1심 재판장이 언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수준에서 1심 재판장도 선고는 공개 법정에서 했잖아요. 그 공개 법정에서 선고할 때 1심 재판장이 언급한 정도, 그리고 비닉화한 공소장, 그걸 기준으로 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다음에 혹시 공개 변론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재판장님 말씀에 개별적으로 막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처음에 그 비닉화한 공소장에 예를 들면은 무인기라는 것도 전부 다 비닉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라는 말을 못 하고 A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무인기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적절하게 다시 판단을 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재판장님,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개 여부 조정도 하시죠. 아니, 또 다음 재판장님 것도 아까 이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비공개 재판의 심리 비공개는 그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마다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재판에 그 숙고를 위해서도 그 핵심적인 부분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형사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27조 3항에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109조에 이야기하는 재판 공개 원칙은 대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방해라든지 일부 그 예외적인 사유는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한 공개재판 그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그 사유가 지금
특검에서 제시하는 건 그 전에 제시 안 하다가 최근에 의견서 낸 것을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NCND 한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무인기를 이 대한민국에서 작전을 했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비밀 문건입니다. 비밀 문건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건에 관해서는 비밀 내용은 저희가 검토했죠. 예. 아니 문건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제한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정해서 문건 자체를 전부 그 누설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변론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형사 공개재판 받을 권리하고 조정이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NCND 부분은 이미 1심 재판 판결에서 공개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물론 지금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전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 작전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 그것이 1심에서 지금 유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여부에 대해서 실체 심리도 해야 되는 게 마땅히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언론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1심에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고 때의 정도는 공개해도 그러니까 된다고 NCND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그걸로 할 거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남는 건 문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재판부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할 만약에 그렇지 거고요. 않다면 이거는 공개재판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은 가장 중요한 상고 이유예요. 공개 재판해야 될 걸 비공개 재판하면 첫 번째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고 이유를 떠나서 그 헌법학계 그 원로 학자분들도 재판 소원이 인정하지 안 된 그 시대 그때 상고의 절대적 상고가 이유가 되지만 이 재판 자체는 공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 소원을 인정해야 된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예. 계속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각성하고 그다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의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죠. 예. 재판장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분씩만 하세요. 공개는 다음에 서면은 해요. 서면은. 서면이 아니고요. 오늘 낼 것도 많은데. 예. 그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재판의 공개와 중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 공방이 있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별도로 내면서 이미 비닉 처리된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리고 저희가 이렇게 변론을 하겠다 공개와 중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도 사실 뭐 그에 준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재판부께서 이제 기왕에 공개와 중개도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30분으로는 사실 조금 모질할 것 같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허용을 해주시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 재판님, 저희가 그 항소 이유 그러니까 항소 이유를 포함해서 아무튼 향후에 이제 30분씩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은 이제 재판님께서 그래도 의견을 고려를 해주셨다라고 생각해 주신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에 이제 처음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 때도 처음에 재판장님께서 양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특검 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냥 1심에 하던 대로 하자라는 게 의견이었고, 그리고 피고인 쪽에서는 강력하게 공개 원칙,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지금 특검 측에서 이제 검사님들이 이제 의견을 내신 걸 보면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 당일에 재판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해서 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특검 측의 입장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입장만을 반영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분이라는 시간이 결국엔 그 시간 동안 이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증거들은 사실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이 일반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적인 사실을 진술하느냐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제외하고 30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시간상의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 공개 원칙이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아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항소 이후 진술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재판 진행 경과를 봐서 또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걸로 끝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그리고 제가 항상 비공개하기 전에는 또 뭐 저기 방청석이나 중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할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쌍방의 항소 이유와 답변을 듣고 필요한 쟁점 정리 및 구성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판 중계도 중단합니다. 재판연구원과 우리 교도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